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오, 오늘 네. 색깔이 빨개. 훔쳐 입었습니다. 훔쳐 입었어? 와이셔츠를 집에서 네. 현관에다 두고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아니, 옷을 벗고 다녀? 아니, 이제 반팔티 안에 더우니까 반팔티를 입고 나왔는데, 네. 와이셔츠를 이제 따로 챙겨 나왔는데, 현관에다 딱 놓고 네. 신발 신으면서 두고 나왔네. 이놈의 건만증. 건망증은 똑같은 이코는 뭔지 알죠? 치매. 아, 치매라기보다는 네. 나이 들었다는 거를 네네. 증명하는 고령화? 고령화. 고령화는 뭐 이제 익숙해서. 아, 근데 지금 시작이 말이에요. 어제도 전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흘러내린다. 네. 오늘도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오늘은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타격이 좀 더 크게 네.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유가에 대한 쪽에 아주 강한 반등이 있었죠. 네. 유가 반등에도 유가 반등도 있었고 미국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성장형 섹터에 대한 조정 아니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에 대한 쪽이 좀 강화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가 다 완료가 됐죠. 1분기 실적 발표 완료 이후 이제 그 실적이 좀 부족한 종목들에 대한 매도에 대한 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도가 좀 강화되는 이제 그런 오늘 하루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매도에 대한 쪽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에 대한 쪽은 오후장 들어서 좀 그 변화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거래소에서 462억,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239억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에 의한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보여줬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뭔가 이상한데 모르지만 뭔가 있을 거다. 네. 그랬더니 벌써 분석이 많이 났잖아요, 뉴스로서. 네. 대우증권이랑 미래에셋의 매매 네네. 관련해서 나왔는데 오늘 별로 없나 보죠? 오늘 바로 아침부터 460억, 오전부터 462억의 순매도를 보이면서요. 시장이 약간은 흘러내리는. 저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수급이 좀 꼬여있다 네.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뭐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금 462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게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 되겠고요. 어저께 앞서 이제 코스닥 얘기했는데요. 코스닥이 어제 279억의 하루 종일 거래해서 매도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순매도가 벌써 네. 240억의 순매도입니다. 특히 이제 잠시 후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오늘 새벽에 있던 시장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뉴욕 시장부터 다 리뷰를 하셨겠지만요. 가장 히트는 일단 유가가 이제 올라갔다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골드만삭스 항복했어요. 아시죠? 골반삭스 항복했죠. 네. 항복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야 $50 넘겠어.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벅시어 해스웨이에서 애플 주식을 늘린 거. 네. 네, 그리고 월마트를 깐 거. 네.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래서 애플이 논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는 오늘 약간 시장이 이제 안 좋다 보고 있거든요. 느낌이. 왜냐하면 애플 때문에 미국에서도 애플이 올라가니까 애플 관련주가 좀 올라갔어요. 사실. 애플 관련주라는 건 불리는 게 있거든요. 미국도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게 아침부터 그 뜨거운 감자였어요. 예, 물론 주식시장 열리기 전부터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런 업종에서 관심인데요. 저는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이제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어저께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IT 주식이죠. 그쪽 IT 주식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플은 반등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텍 같은 경우는 그 KH 바텍 같은 거 박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애플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20% 줄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줄더라도 네. 기본적인 건 판단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좀 그런 악재를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이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는 하락하는 게 아니고 박스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삼성전자도 이익 관리는 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쥐어 짜서 이익 관리에 대한 쪽이 이제 그 이익에 대한 관리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 코스트 리덕션, 이 부품 단가, 납품 단가 인하에 대한 요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다가 마켓이 줄었고, 마켓 사이즈가 줄었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자체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처음으로 이제 감소하는 네.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 대형 IT주들에 대한 쪽들이
애플 같은 경우는 반등은 가능하겠으나 뭐 부품주나 이런 쪽들이 이제 강하게 반등하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플이 가는 것과 삼성전자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이제 IT 부품주 쪽에는 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IT 그 장비주가 또 움직이게 되면 어차피 IT 섹터 내에서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쪽을 할 때 그럼 부품주 팔아갖고 장비주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OLED 장비 이런 거에 대한 강세가 또 세제주와의 어떤 차별화 현상에 대한 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잠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맞는다 틀리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근데 애플 얘기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산 거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우리 억저께 얘기한 게 야후 인수에 들어갔잖아요. 간접적으로. 네. 그래서 도대체 워렌 버핏이 IT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거 아니냐. 네.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재밌는 건데 이거는 혹시 영어가 좀 약간 영어가 어려운데 일단 링크부터 화면 좀 잡아주시면요. 링크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링크 잡아드리고 요거는 아이고 글자가 길어지는데 우리 여기 해놓은 거 있죠. 요거 짧게 우리 또 이성 요소 해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를 쇼트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쇼트로. 이거는 좀 보실만해요. 요거는 보시고요. 요거 제가 링크 막 잡아드렸는데요. 요거를 번역기라도 돌리셔야 돼요. 이제 링크 잡아드렸습니다. 지금요. 아시죠? 링크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되는데요.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켓워치의 기사인데요. 이거 어피니언입니다. 여기 어피니언 자체는 의견입니다. 의견. 예? 이것이 바로 왜 애플이 클래식한 전통적인 워렌 버핏의 밸류 인베스트먼트에 해당되느냐. 밸류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그래서 IT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IT에 대한 워렌 버핏의 기본적 시각이 변한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 하는 소위 밸류 투자 있잖아요. 밸류 투자의 관점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의견.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점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ROIC라고 아시죠? ROIC 이성유소. ROIC. 투하 자본 순이익률이거든요. 이게 보면 ROE보다 약간 더 발전된 개념. 그래서 투하 자본 순이익률을 ROIC라고 이런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ROIC라고 치시면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나올 겁니다. 구글에 잘 나와있어요. 그래서 ROIC의 개념에 따르면 애플이 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싸냐 그러면 전체 S&P 1500개 중에 ROIC를 보면 13번째로 싸다는 거예요. 13번째. 예, 이런 게 나옵니다. 13번째가 싸다는 거예요. 13번째 싸다는 거고요. 또 PR로 보더라도 9배인가 뭐 이렇게 싸다는 거예요. 제일 싸다는 거고요. 작년 딱 1년 전에 PR이 한 14배가 넘었는데 지금 10배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IT나 이런 거에 대해 기본적인 시각이 그렇게 하는 주장도 있고 중국에 대한 믿음. 그래서 워렌 버핏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어디가 있습니까? 모르세요? 모릅니다. 이번에 팀쿡도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중국 가 있나요? 다? 팀쿡 중국 가 있고요. 어저께 보면 또 보니까 예쁜 여자 하나 데리고 중국의 또 최고의 사우디의 또 최고 부자 왕자님한테 왔다가 대한민국에 딱 5시간 있었죠. 10시간 머무른다고 했는데 5시간 있었나요? 공기가 안 좋은 거지? 그러면은 비행기 주유하라고 잠깐 멈춘 거네. 아주 오셔서 총리 만났죠. 주유하는 시간 동안. 총리 만났죠. 박현주 회장님 만났지. 그 시티은행 행장 만났지. 몇 명 만나고 바로 5시간 만에 어디 가냐면 중국 갔어요. 중국 가셨잖아요. 워렌 버핏도 중국 갔어. 알왈리드 왕자. 중국 갔어. 전 세계 부호 4위.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IT에 대한 시가 바뀐 게 아니라 기존의 벅셔 해스웨이에서 하는 그거 있죠. 그 안에 투자 철학이 맞기 때문에 샀었다는 주장이에요. 의견이에요, 의견.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이제 지금 버핏이 결정한 게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정이 한 거 아닌데, 맞는데, 그 뭐냐면 결국은 벅셔했어요. 맨날 다 하냐 이거죠. 이것저것.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버핏이 매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영입한 그 투자팀. 쪽에서 맞아요. 이제 일단은 매매에 대한 쪽. 왜냐면은 그 월마트 같은 경우도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쪽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서 보면 단타거든요. 분기 단타를 요즘 최근 들어서 벅셔 회사회의에서 이제 분기 단타 형식에 대한 어떤 그런 매매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
영입한 이제 투자팀에서 이제 매매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전략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보면 예를 들어서 마스터카드는 날려버리고 줄여버리고 네. 우리가 비자 카드는 더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업종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겠네. 제가 여기다 했잖아요. 우리 여기는 오피니언이다. 네. 의견인데 하여튼 이거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낫겠다. 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출연자 누구신데 왜 안 나오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죠, 뭐.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시장이 이제 지표가 안 좋아야 계속해서 오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쪽 이슈를 두고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5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 지수도 안 좋게 나오니까 시장이 오히려 반등하는 유가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근데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쪽이 부담스러운 건 결국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또 가능해지게 하는 그런 네네. 시나리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수준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그 미국 그 펀드 선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한 4%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어디 있나요? 제가 잠깐 한번 자료를 찾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미국의 펀드, 미국 이제 그 연방기금 선물 금리 기준으로 해서 6월 선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은 4%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본다라면은 뭐 시장에서 지금 6월 15일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펀드 수익률 이게 아직까지 안 도네요.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펀드 수익률에 대한 쪽에 대한 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이 아직까지는 4%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말들은 많은데 네. 근데 왜 자꾸 6월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건 대선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기에 대선에 대한 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네. 이제 금리라는 정책 자체가 이제 변경되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12월밖에 시간이 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 이거 좀 크게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워낙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친절하게. 이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4% 지금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 4%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 얘기는 나오고는 있으나 네. 현 시장에서는 한 4% 정도 수준에 대한 쪽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얘기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또 화면을 준비해봤는데 골드만삭스가 잇따라서 투자 판단을 미스를 했죠. 근데 보면 유가 $20 간다 그랬고요. 네. 재작년에는 $200 간다고 했었잖아요. $200 간다고 해서 틀리고 또 $20 간다고 해서 틀리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의견을 좀 바꿨어요. 이제 꼭대기인가요, 단기? 모르죠. 작년 연말 연초에 금값 $800 간다 그랬어요. 네. 지금 사람 큰일 난다는데 1,100불, 1,200불 가고 있죠. 네. 소로스 있죠. 소로스 아저씨. 네. 소로스 아저씨는 미국 주식을 30% 정도 줄였어요. 네. 최근에. 뭘 샀냐면 세계 최대 금강회사 지분을 사버렸어요. 금강회사. 네. 제가 오늘 안 올렸나? 제가 막 보고 왔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블룸버그에 들어가면 소로스, 블룸버그닷컴 들어가면 소로스가 바로 나오고. 네. 그리고 N달러는 지금 진행형이지만 네네. 지금 대부분이 N이 강세한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130N이 12개월 안에 간다 그랬거든요. 네. 130엔, 140엔 간다. 근데 이건 누가 맞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다수의 의견과는 지금 상반된 의견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왜 틀렸느냐? 나름대로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 틀렸고요. 공급 감소도 좀 틀렸어요. 이런 거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큰 건 아니지만 캐나다 대형 화재까지 실제 캐나다의 그 지역이 샌드오일 같은 게 많이 있고 개발도 많이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급의 요인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유가 전망과는 좀 다른 쪽으로는 좀 방점이 찍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네, 시장 이슈 하나 더 볼 텐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아이폰 설계도면 유출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계속해서 관심 있죠? 요거가 나오고 있고 갤럭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폴더폰. 예, 그거 나오기 전에 잠깐 짧은 거 하나 보고 갈게요. 오케이. 삼성에서 스마트워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같이 이렇게 고령화 그리고 손에 이게 터치하기가 이게 또 화면이 작아서 짜증나서 못 쓰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 네. 삼성에서 이제 내놨다고. 자기 이제 7인치 정도 전화기 써야 될걸? 7인치로 안 되고 갤럭시 탭을 들고 다녀. 내충하면 썼잖아. 네네. 네. 참 볼품 없더라고요, 그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스마트워치에서
이렇게 이제 손등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레이저로 이렇게 쫙 뿌려주는 거거든요. 레이저로서 아니면 손에다가 그냥 집어넣어갖고 아니, 손에다 심어버려, 손 속에. 손속에 심는 게 아니라 손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아, 뿌려? 빗으로, 예, 대박. 빗으로 뿌려주는 거죠. 대박. 그래서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키보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나온다는 거거든요. 갤럭시가? 갤럭시가 이제 근데 당장은 아닌데 요거 역시 세계 최고의 갤럭시! 예,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미국 그 지금 보게 되면 미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 염상 입력 장치 요게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스마트폰의 그 손목시계 애플워치에 대한 애플워치래 네. 그 스마트워치에 대한 불편함을 좀 그렇죠. 해소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기분 나쁜 누굴 쏴주면 죽고 그러나? 아 그렇진 않죠. 그 정도는 아니고. 네네. 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도 짚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오늘 그 얘기 좀 조금 더 앵커 레포터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그 국민연금의 주식 운영기금 네네. 방안이 바뀐다 그랬고요. 네네. 월요일에 나왔고요. 어저께 이제 확정된 거 보셨죠? 확정됐거든요. 그거 좀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퀴즈 간단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승용 교수 알 것 같은데요. 네. 모른다고 전제하고 네. 국민연금이 네.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예?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얼마쯤 났을 것 같아요? 한 1.2% 정도? 2%? 2%에서 3% 사이. 연에서 네. 2에서 3%? 왜냐하면 그 정도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가지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GDP 성장률만큼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여기 시청자분 한번 적어보세요. 네네. 시청자분들이요. 검색하지 마시고요.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검색하지 말고 제일 근접한 분 한 분 오늘 또 스타벅스 쏠게요. 스타벅스를 저한테 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쏩니다. 근데 네. 검색은 반칙이에요. 네네. 검색은 맞춥니다. 검색은 맞지. 정확한 수치 맞추시면 바로 끊겠습니다. 5%, 네. 1.1%. 아니 너무 시간이 없어. 땡이야 땡. 그만해. 네. 그만해. 시간이 없어. 네. 그만해. 아무도 못 맞추셨어요. 네. 예, 그만해요. 이제 끝났어요. 제 화면 잡으세요. 이성훈 씨 진짜 몰랐어? 몇 프로입니까? 연 평균 마이너스 0.46%. 마이너스 0.4. 네, 이걸 보고서 딱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시범을 보여주는 거지 나라에서. 네. 깜짝 놀랐어요. 연평균 마이너스 0.46%예요. 국민연금이. 예? 그러면 반대로 뉴스나 드셨을 거예요. 국내 주식 줄이고 해외 주식 간다는 건데 0.46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마이너스 0.7% 계셨었네. 당연히 0.4 정확하게 0.4 있네. 0.4. 그분 플러스 쓰셨잖아. 아니야. 마이너스 0.4 있었어요. 그건 지나갔어. 개영님. 지나갔어. 끝났어. 예. 보세요. 그러면 국내 주식 0.46인데 해외 주식은 어떻게 되냐? 해외 주식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해외 주식은 플러스 7.5. 그러면 냉정히 보자고요. 돈 미르는 놈이 있고 돈은 버는 놈이 있어. 이 지난 5년 동안인가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제가 말하는 건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제 얘기 아니에요. 연평균.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검색을 안 하죠. 그냥 뭐 주식 투자 어떻게 됐다 이것만 나오잖아. 나옵니다. 자, 이거 뭐 소스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연평균 마이너스 0.46, 해외 주식은 플러스 7.5.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에서 목표는 과거 5년 동안 연 4.7의 수익을 냈거든요. 국민연금 전체로. 내년 앞으로 5년을 5%를 벌겠다고 마음먹고 있어요. 네. 매년 5%가 목표죠. 네, 5%가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안 되는 놈을 가야 돼? 돈 버는 놈을 가야 돼? 버는 놈으로 가야죠. 그게 바로 지금 해주시면 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자세한 거 보시려면, 요 정확한 거 보면, 매일경제가 표가 제일 잘 나왔어요. 매일경제. 이것도 링크 찍어드릴 수 있어요. 이승훈 교수도 이게 해놨잖아요. 네네. 필요하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게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네. 이제 그 지금 금융 기금에 대한 총액 자체가 이제 그 124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323조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운용기금 자체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521조인데, 512조인데, 네. 이게 이제 924조로 늘어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중은 주는 건데, 항공 주식에 대한 비중은 주는 건데, 그렇다 해서 금액 자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아, 당연하죠. 금액이 커지는데. 949조에서 이게 지금 늘어나는 거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해외 주식을 더 늘리는 거죠. 비중을. 네. 그러니까 이게 6, 70조인데 요걸 한 210조 이상, 3배 이상 이제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 비중이 줄어든다. 이렇게 비중이 보시면 될것 2015년에서 여기 자세히 보잖아요. 17년까지 잠깐 늘어나요. 네네. 0.6% 늘어났다가 다시 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길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게 뭐 누가 맞다 틀리다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도대체 해외 주식을 그럼 뭘 갖고 있냐? 이거 제 화면 계속 잡으세요. 제 화면을 바꿔주세요. 국민연금이 그동안 직접 투자한 거가 1,080억 정도를 108억 달러 정도를 펀드가 아니라 직접 산 게 있어요. 네네. 요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뿌듯해. 네네. 뿌듯해. 종목 400개 종목 갖고 있거든요. 네. 애플이 제일 많고요. 네. 우리 그 다음 있고. 이것도 매일경제 나온 거 표가 딱 있어요. 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엑선모빌, G, 존슨앤존슨, 아마존, 페이스북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국내 대형주는 안 되는데 네. 해외 대형주는 잘 되네요. 네. 그게 그 얘기야, 이 얘기죠.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강연에서 또 했던 건데 제가 그냥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모 증권그룹 수석 부회장 최현모 부회장 최현모 부회장 얘기입니다. 3대7 원칙을 지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요. 투자를 결심했다면 국내만 쳐다보지 말고 해외를 눈을 돌려라. 아까 바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나 포스코가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당장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더 좋은 기업은 얼마든지 있다. 금융자산 비중을 국내 30% 해외 70% 나눠야 한다.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자기도 월급 받으면 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너 돈 많으니까 많이 할 수도 있어. 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할 수 있어. 왜냐면 이 양반이 나보다 내가 버는 거 자기 버는 거 다 번 거에 500배를 더 벌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그렇죠. 네. 그잖아요. 네. 맞죠? 네. 쪽팔리지만 할 수 없잖아. 네. 인정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양반은 70% 했는데 저는 이 다음부터 그냥 냉정하게 제가 계산을 토했어요. 저는 냉정한 사람이잖아요. 화면 계속 잡아주세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2%. 야, 맞춰서 못 드려야 돼. 네.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장 금액이요. 작년 말 현재 69조 달러입니다. 69조 달러. 69조 달러. 대한민국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수준이 모르는데 저는 똑같은 걸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비교표니까요. 여기 자료에 보면 1180억 달러예요. 네. 대한민국 주식이. 그럼 비중 1.7%죠. 네. 여기 계시면 대부분 1.7%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누구야 여기 어저께 나왔던 분이죠. 네네. 김세현 전문가. 김세현 전문가.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중국 하시는 이재석 전문가. 또 누구야? 박준희 전문가 중국 하시죠? 네. 미국 하시는 장우석 부장 계시죠? 전문가이잖아요.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네. 그거죠. 아까 지금 보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이제 발표한 거데 한국 경제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을 한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OECD에서도 어제 이제 그 뭐 인구 오너스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조업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쪽이 되게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산업에 대한 쪽이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TPP 이제 그 베트남을 파트너로 이제 선정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거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몇 프로냐면 3%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이고 개독이고 다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선진국 그러니까 이 글로벌 성장률 3%보다도 우리나라 시장 성장률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OECD에서도 2.7%로 지금 하향 조정에 대한 쪽을 놨는데 평균보다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 코스피가 레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한 쪽들. 그러니까 지수는 레벨업이 안 되지만 개별 기업별로는 뭐 치고 나가는 종목가 나오겠죠.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계속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2016년, 18년간 3년 성장률은 2%대 후반대. 그리고 또 성장률을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후반대를 전망하고 있고요. 5년간 장기 성장률에 대한 예측은 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1%대를 예상한 응답들도 있는데 이건 너무 좀 비관적으로 좀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대 중후반대에 대한 성장이 앞으로 이제 계속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도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데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거리가 있어요. 논쟁거리가 있고 또 게시판에 올라가 보면 이제 상당히 비판적인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의견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늘 말씀드린 답은 없어요. 재테크에 답은 없잖아요. 네. 이런 분을 쓰세요. 해외가 필수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를. 국내에서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뭐 그런 말이 맞죠?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이게 저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이제 내가 해외 주식을 할 수 없다. 뭐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은 일정 자산에 대한 쪽은 달러로 일단 바꿔 놓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좀 언급을 드리기 어려운 상품인데 왜냐면 파생 상품 중에서 장외 파생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달러로 거래되는 장외 파생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장외 파생 상품이라서 파생이 아니고 좀 이제 이름이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쪽을 일정 부분 자산 되시는 분들은 계속 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변동성, 어떤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그쪽에서 환까지 커버돼서 리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뭐 파생 상품에서 만기가 존재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또 있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비원화 자산에 대한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서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쓰는데 저도 이분들 그냥 100% 동의하거든요. 네네. 절대 쉽지 않죠. 다만 제가 계속 이런 거를 계속 말씀드린 거는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전 세계가. 그런 걸 좀 조금이라도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키움증권에 특히 키워드림에도 그런 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마음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홍보도 아니고 홍보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가 딱 한 종목 있잖아요. 드디어 바뀌었네. 근데 보니까 아직 모바일은 색깔 안 바뀌도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모바일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모바일에는 바뀌는데 또 하루 걸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주식에 미치다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왜 안 올라오냐 했는데 주식에 미치다는 용어로 코너로요. 딱 한 종목 이름을 바꿨고요. 네. 그리고 두 남자수 같이 여다 넣어드릴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한 2주 가까이 쉬었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 또 해보죠. 네, 다음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아이폰 애플 도면도 아까 유출됐던 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삼성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이폰 애플에 대한 아이폰 7과 7 플러스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7은 카메라 하나짜리일 거 가능성이 높고 아이폰 7 플러스는 2개짜리가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7 그러니까 아이폰이 이제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는데 4.7인치용 아이폰 7, 그다음에 네. 5.5인치용 아이폰 7 플러스 두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네. 아이폰 7에 대한 쪽은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에 대한 쪽에 대한 채택 가능성. 이게 네. 지금 화웨이가 듀얼 카메라하고 나서 이제 반응이 매우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듀얼 카메라 채택.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듀얼 이미지 센서죠.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채택에 대한 쪽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된다라면은 카메라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그동안에 이제 계속 기대감만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그러니까. 예, 요게 이제 지금 갤럭시 X가 이제 출시된다. 내년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 근데 이게 진짜 폴더블이라면 이게 좋을 것 같아, 저거. 이거 좋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과연 네. 뭐 플렉서블 OLED겠지만 네. 과연 이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폈다 했을 때 네. 이게 지금 유리는 아니잖아요. 플라스틱이니까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될 텐데. 그런 디테일은 물어보면 제가 모르죠. 예, 그래서 요거가 저게 OLED라는 거 아니야?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플렉서블 OLED. 플렉서블 OLED인데 아주 네. 궁금한 거는 네.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요게 이제 저한테 답을 얻고자 질문한 건 아니죠? 네네. 그래서 요게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긴 했었는데 네. 있으면 이제 편하겠죠. 그동안에 뭐 플렉서블 했었지만 사실은 커브드에 불과한 네. 그런 이제 OLED였는데 과연 이제 이거를 갖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쪽을 네.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나온다면 정말 혁신적인 네. 그런 스크린에 대한 쪽이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보니까 네. 새로운 어떤 그 기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진다. 뭐 아예 접히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받침대 놓고 여기다 화면 띄워서 TV도 좀 보고 작업도 좀 하다가 쭉 펴갖고 쓰고 하는데 과연 여기가 이제 성능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리고 힌지 회사들이 다시 부활하는 건지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어저께 그 이거 완전 접히네. 화면을 보면. 주식의 미시다를 제가 업데이트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제가 또 2주 만에 또 들어봤네. 네. 잘 들었나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 네. 누가 기가 막히겠어? 누가 기가 막힙니까? 잘난 체하는 김에 제가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히대? 아, 제가 종목을 뭘 하려고 그러냐면 네. 하나테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네. 있던 그 유호섬 속 뺏어 먹었잖아. 네. 그래서 하나테크는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에이 하나테크 그럼 너 먹고 떨어져라. 어. 나는 그럼 숙여놓은 거 하겠다고 한 게 뭐예요? 뭐예요? 몰라요? 기억도 안 나. 006260. LS? 저는 그런 사람이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네, 화면 안 잡아주시네. 네네. 네. LS 잡아드릴게요. LS 006260. 네네. 그 LS. 증명을 나 2학년이 말을 못 듣겠다 하시는 분이면 네네. 딱한 종목 들어보시면 주식의 밑에 네네. 한번 뒷부분만 들어보세요. 제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 딱한 종목과 주식의 미치대가 이제 합쳐져서, 네, 합쳐져요. 두남자 쇼와 합쳐졌어요. 딱한 종목이 합쳐져서 주식의 미치다로 이제 업로드가 계속해서 됩니다. 네, 그래서 1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2부는 오늘은 누구의 날이야? 누구의 날입니까? 중년 탐정 김정일. 은수저. 네, 중년 탐정 은수전님의 시간. 은수저의 날이니까 오늘 또 화요일 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